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72%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무섭게 올라오면서 정말로 이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잘 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금요일장에 5일선을 처음으로 종가상 이탈을 해주면서 앞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86,000원의 벽을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86,000원을 제가 왜 계속적으로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86,000원을 터치할 때 밀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쌍봉을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나 싶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로막혔던 곳이 86,0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어땠냐면 한번 이렇게 이탈이 난 이후로는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번번이 가로막혔던 구간이 여기 보시다시피 86,000원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86,000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줬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자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에서 이렇게 나스닥이 3일 연속으로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요일장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밀렸었는데 나스닥이 밀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GDP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성장률이 양호하면서 GDP 성장률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스닥이 3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보였었지만 다시 한번 살짝 반등에 성공해줬던 금요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요일장에 이런 내용의 이슈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고 그것이 반영된 게 우리나라 금요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나스닥이 금요일날은 살짝 반등을 해줬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5일선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관세라든지 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까지 우리가 체크를 꼭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뭡니까 여러분들 이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50억으로 돌아왔었는데 요게 딱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어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이 외국인들이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통화 스와프 없이는 한국의 경제에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세 25% 이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반도체 관세를 1대1 원칙을 지금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1대1 원칙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1대1까지 맞춰라라고 얘기를 한 게 트럼프 행정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더 늘려라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장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날 전에 좀 증시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번 장은 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석 전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한번 신고가 가보자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 무섭게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왔었던 삼성전자가 만약에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지금 매도할 곳이 아니라 지금 매수로 오히려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쇼티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공급 부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티지 사건에 직면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수요가 폭발하게 됐던 배경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버용 그리고 HBM 수요가 폭증했던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서버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자면 아마존을 비롯한 이 클라우딩 기업들이 서버용으로 쓰기 위해서 D램을 과거에 주문을 했었고 이것을 한 1, 2년 정도 쓰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하면서 기워 쓰면서 무려 몇 년을 썼어요? 7년을 썼다라는 말씀이고 이제는 드디어 버티다 안 되게 써서 D램에 대한 대량 발주를 넣어버리면서 이번에 D램 값이 폭등하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이 쇼티지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왔고 우리가 당장에 이 3분기 실적이 찍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면서 HBM4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HBM 시장 서 삼성이 3위인데 내년 HBM4는 다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가 우리가 HBM4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엔비디아가 이 HBM4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능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만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3.6%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 엔비디아 HBM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과 삼성전자 대비 HBM 생산 능력, 속도 및 전력 효율 등 스펙 요리인 HBM4 납품 경쟁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 엔비디아가 HBM 제조사에다가 뭘 요구하고 있다? 초당 10GB 이상의 상향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누구보다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삼성전자다 라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HBM4는 1C D램과 4나노미터 파운드리를 로직 다이에 적용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공급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인 11GB/s를 구현해서 엔비디아 요구 조건인 스펙 상향과 물량 확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HBM 시장에서는 누가 마이크론이 2위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앞서 있지만 내년은 다를 거다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 HBM 성능 좀 올려서 만들어줘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누구다? 엔비디아인데 이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하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렇게 지금 공급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더 기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테슬라도 어떤 걸로 확보를 했다?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좀 해왔습니다. 정말로 이 작전주도 아닌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쉬지도 않고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첫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86,000원 가격대 저항이 생각보다 거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5일선이 꺾이는 구간에서 어떤 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까? 과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준 이후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발생을 했었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리테스트 발생한 이후로 쌍봉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하락했었던 게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돌아서 올라오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5일선을 꺾어놨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리테스트가 일단 나와준 다음에 쌍봉을 딱 찍어주면서 이렇게 빠졌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됐던 게 사실 2021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고점을 딱 찍으면서 5일선을 이탈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전형적인 쌍봉을 딱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뒤로 이 이상으로
올라가 주진 못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기계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웠던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대기라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의 폭을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잡아가면서 삼성전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3개월 이상씩 조정을 보여주는 구간의 기회비용도 살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구간까지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데 3개월이 걸렸었던 종목이다. 이런 구간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은 3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허비가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오랜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승까지 가기 위해서 몇 개월이 소비가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비됐었던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장상한가 수급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해서 지켜보시면서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삼성전자 최근에 매수 타점 2번 안내드렸던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돌파를 보여줬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년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줘 놓고 1년선까지 눌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 이 1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이 1년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띄웠던 날에, 그러니까 음봉으로 이탈을 뜬 말 듯 위협했던 날 말고 돌려줬던 날에 7월 10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성전자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7월 11일 날 삼성전자를 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61,1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대응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텔레그램방에서는 최근에 매수 타점 안내를 어디서 다시 한번 드렸었냐면,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0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탈이 나왔었죠. 어떤 선을? 21선. 자, 보시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탈이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생환을 해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3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3일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최근 21선 이탈 후에 다시 돌아서 생환해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50억으로 다시 한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69,7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타점 안내 한번 문자로 받아보시면서 여기 문자에 보시면은 대응방 링크까지 있거든요. 이 대응방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주셔서 이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급등 흐름이 연출되다가 5일선이 꺾이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다져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증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지금 살짝만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해소와 어떤 부분이요,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플러스 미국 시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앞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잡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성이 금방금방 해소가 되면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폭등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짧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타점 안내를 문자로 드릴 건데,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대응 타점 안내 문자로 드려보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정보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이 방은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관련한 정보들만 따로 올라오는 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 말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정보만 따로 보내드리는 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방까지 같이 초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내가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방으로 입장하고 싶진 않
않지만 삼성전자 관련한 정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 D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요동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계약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다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의 이슈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파악하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정보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삼성전자 관련한 정보들, 중요한 내용의 정보들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을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하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관련한 타점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삼성 정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 따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집주를 설명을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심택이라는 종목을 추천 안내를 드렸는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심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시죠? 여기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요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맞췄습니다라고 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 매집주를 딱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매수 안내를 드렸었던 심택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9월 18일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 심택의 9월 18일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어떤 구간인 겁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심택을 추천 안내를 드렸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 9월 18일 날 심택이 종가를 얼마에 찍어줬습니까? 33,500원에 찍어줬었던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26% 정도 상승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단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NHN, KCP 정말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쿠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음이 연출이 됐는데, 어떤 거랑 관련해서? 바로 이 네이버랑 관련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개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제가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지금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확인이 돼서 그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찔러 놓은 자리가 확인이 되실 텐데, 그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완전 말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이 터졌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라있다. 이거를 세력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질 때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본전이 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정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전혀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지금 물량을 찔러놓고 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더 슈팅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전에 이렇게 마른 오징어 즙 짜듯이 매집을 철저하게 했던 종목이 바로 영풍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영풍재지 이런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올려치면서 매집하고 내려치면서 음봉 매집까지 철저하게 한 이후로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딱 도달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완전 말라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으로 연출하면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영풍재지의 이런 구간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어디까지 좀 욕심 없이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어떤 종목처럼 심택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한테 공개를 딱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그거 놓쳤네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요거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하다가 첫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어놓고 첫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조정을 좀 깊게 해주는 케이스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형 타점을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세 가지 사업부를 다 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사업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HBM 같은 경우에는 양산 시점이 올해 말부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다? 조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에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되면서 실적으로 딱 찍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AI6 칩이 어디에 활용될 수가 있겠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은 슈퍼컴퓨터 같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짚어봐 주셨을 테고, 또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고객사로 확보를 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D램을 최대한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D램의 잠재적인 고객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폴드7이 역대급 두께로 출시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아이폰은 그에 반해서 떨어졌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역전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 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24년도에는 다 못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